하루에 30개씩 외우시면 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저희 영상들 매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정말 딴 마음 없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영어 공부하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그 낭비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비용, 돈이죠, money,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아껴 드릴 수만 있어도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유튜브 강의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셔요. 우선순위. 여기 보시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우선순위라고 지금 딱 적어 놓은 거 보여요? 예. 여러분, 뭔가 할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이 바로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느냐 줄이느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위한, 자, 영어 단어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말을 만들 줄 알면 영어 단어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영어 단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뭔가 하면, 예, 영어 초보자도 바로바로 시작하는 시간 낭비 없는 효율적인 방법을 오늘 진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공부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어떤 단어부터 내가 바로바로 해결해 내야 되느냐. 사실 영어로 말할 때 여러분, 사실 의사소통이 첫 번째 목적인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단어를 먼저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두 번째, 단어 많이 외웠어요. 사실 이분들이 더 괴로워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상당한 단어도 알아. 그런데 말은 안 나와.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사실 알고 보면 외운 단어들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He jumps into a pool of water. 우리가 자주 쓰는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죠. into of. 얘들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말 늘리는데 전치사라는 애들이에요. 사실 이 전치사가 가장 중요해요. 영어 단어가 많지만 먼저 여러분들은 이 다른 단어들은 한국말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 전치사가 원어민 방식으로 바로 잡히면서 바로 익혀져야 말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전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이 점프, 풀, 워터 이런 말들이 내용어에 해당하는 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히나, 어나, 오브라는 것들은 우리 영어로는 기능을 하고, 저는 이런 용어들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시면 뭔가 하면요. 일단 전치사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뭔가 하면 이런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것들이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뭔가 하면 10억 단어들을요 집어넣고 컴퓨터로 돌렸어요. 순서를 한번 가장 영어 원어민의 대화에서 이 10억 개나 되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의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그 대충만 보셔도 뭔가 하면 깜짝 놀랄 게 뭔가 하면 이런 단어들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 전치사들 of, in, to, for, with, on 같은 전치사가 완전한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빈도순으로 보면 내용어보다도 예를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것보다도 기능어를 담당하는 말 중에서 특히 이 전치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내용어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하자면 뭔가 하면 기차가 간다면 이게 KTX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고 통일호가 있고 비둘기호가 있다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기차들이 있다면 이 기차의 골격은 똑같아요. 바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저 엔진이 있고 그런 게 똑같다면 나머지 안에 의자의 모습, 그 안에 화장실의 모습 이런 소프트한 것들이 사실 내용어예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도 문장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기능을 담당하는 말들이 그냥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전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빈도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치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에러 잉글리시 중에서도 제가 먼저 쓴 책이 전치사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가장 먼저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인공에서도 말을 만들어 봅시다. 자, 주인공에서부터 가장 우리 기본적인 원리, 주인공에서도 쭉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만 넣으면 된다는 이 기본 사고를 익숙해지면서 이제 단어들을 알아갈 때 전치사를 먼저 알아야 단어를 연결해 갈 수 있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중요한 말들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전치사를 먼저 해준다는 거죠. 한 남자가 썼어요. 그죠? 그의 이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전치사. 이랬을 때 그 이름이 붙는 그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대기자 명단. 또 그 다음에 또 전치사. 이 대기자 명단이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뭔가 하면 헌혈, the blood donation. 또 전치사. 그리고 점으로 접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적십자 사무실, the Red Cross Office.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치사. 안에 그 둘러싼 것이 동경. 지금 in, at, 그죠? on, for. 다 내용은 달라졌지만은 결국은 바로 뭔가 하면 이것들이 다 전치사라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예요. 이 전치사가 많지도 않아요. 54개. 이 54개를 미리 익혀놓으면, 이걸 먼저 마스터해 놓으면 계속 이 전치사 54개가 이 내용어들, 명사, 형용사 이런 것들은 계속 주어하고 바뀌는데 얘들은 54개 그것만 돌아가면서 그냥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주 쓰이고 계속 반복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치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웠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중심으로 먼저 체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예.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말이 쉽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주인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쭉 나아가면서 여러분 전치사가 나오고 보시면 뭔가 이렇게 문장이 전치사 중심으로 말이 이어지면서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면 빨간 거 이외에 파란 게 뭐냐? 빈도수 가장 높은 것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동사예요, 동사. have, get, 동사라고요. 54개 전치사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는 동사다. 요 우선순위 중심으로 마스터를 해 나가자고요. 그런데 이놈의 동사가 그죠? 주인공에서부터 먼저 영어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할 말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에서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순서 개념으로 볼 때 주인공 다음에 사실 나오는 게 동작이란 말이에요. 존재, MRE가 있지만 이 동작이 가장 파워풀하게 사실 이 힘을 만들어주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동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 동사는 이 기존에 우리는 이 거꾸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뭐뭐 하는 뭐뭐, 이렇게 뭐뭐를 뭐뭐 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영어의 사고방식에서 보시다시피 이 동사를요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 동사는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나 그 동사 아는데, 나 그 동사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동사 학습은요 그냥 번역 기준이에요. 한국식, 일본식으로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where란 단어가 나오면 이 뒤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옷을 입고 있다, 모자를 쓰다, 장갑을 끼고 있다, 신발을 신다, 장신구를 착용하다, 수염을 기르다,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어는 그냥 wear라는 동사 하나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 많은 동사들을요. 우리는 뒤에 동사를 중심으로 거꾸로 뒤집어내니까 이 말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동사 중심으로 주인공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동사 쓰고 대상만 바뀌면 그냥 알아서 다 맞춤으로 그렇게 이해해내요. 동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이래서 뭔가 하면 이번에는 뭔가 하면 주인공에서부터 그냥 주인공이 입고 있는 것이 옷이다. 주인공이 입고 있는 게 옷이라는 것으로 순서부터 바로 잡히셔야 돼요. 옷을 입다가 나는 입고 있다 옷, 그는 입고 있다 옷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동사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고로 동사의 성격도 바뀌어라. 그죠?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동작이 나오고 그 대상 이런 순서로 생각도 바뀌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신다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스크를 막 쓰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다가 내가 나아가는 사고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주인공이 지금 보세요. 이게 쓴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나아가서 내가 가져다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내가 막 이 가져다가 갖다 붙이는 그 대상이 마스크예요. wear, 쓰다, 입다. 이 말은 동사 때문에 먼저 결정이 된 거예요. 맞아요? 쓰다, 입다, 부착하다. 그것은 이게 대상 중심의 동사의 의미예요. 영어는 뭔가 하면 이 동사는 얘는 뭔가 하면 이 동사는 그냥 wear라는 동사를 했어요. 그럼 대상이 뭔지 달라질 뿐이었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한 걸까요? 자, 이 사고는 뭔가 하면 여기 보신 대로 더하여서
내가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든 거야. 내가 이게 더해가지고 가져다가 내 걸로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그죠? 지닌 거예요. 더하여 지니다. 이 개념. 그냥 동사를 그냥 wear란 말을 써다 입다로 외우지 말고 가져다가 이렇게 하네. 이 동사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뭔가 하면 보세요. 지금 뭡니까? 장갑을 끼다가 아니고 이 voter, 이 투표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그죠? 더하여서 지닌 게 바로 뭔가 하면 장갑이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져다가 그냥 내 걸로 만들었죠. 뭐를요? A plastic glove. 그죠? 비닐 장갑을요. 그죠? 더하여 지닌다는 개념. 그럼 이걸 해석할 때는 뭔가 하면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내가 더하여서 그냥 갖다 놓았는데 더하여서 지녔어. 갖다가 꼈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장갑. 그냥 이렇게 동작 순서대로 그냥 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또 더하여 지닌 거. 샤워하고 나서 하는 건 뭡니까? 뭐 더하여 지니는 게 옷이고 더해서 갖다 붙이는 게 모자고 더해서 지니는 게 장신구고 더해서 지니는 게 화장품고 지금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장신구 화장하고 헤어스타일 하고 나서 외출하는 그 순서 보이죠? 그런데 더하여서 지닌다. 더하여서 지닌다. 이 주인공 다음에 하는 이 동작만 같으면 그냥 wear라는 한 동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를 가지고서 원어민들이 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더해서 지닌 헤어스타일. 여기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짐을 지고 이 화환을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치고 가다란 말은 또 새로 만들 게 아니고 그냥 더해여서 지니는 거, 더해서 내 것으로 하는 거, 더해서 지니는 거. 이 동작이니까 그냥 wear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 중심의 단어로 외우시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이 동작 자체로서 그냥 장착해 놓으시면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한 단어 동사가 한국말로는 너무 황당하게 여러 단어들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더하여서 지녔죠. A man wears. 더하여 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화환이죠. 그죠? a floral arrangement. 그죠? A floral arrangement. 꽃으로 이렇게 정돈해 놓은 거죠. 그죠? 이 사람 얼굴에다가 뭔가 하면 얼굴 그죠? 페이스 마스크 했죠. 페이스 페인팅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갖다 붙여서 내 것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더해서 붙였어요. 더해서 지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가 student, 한 학생이 뭡니까? wears. 이걸 입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쓰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냥 말 그대로 야, 이거 뭐 가져다가 막 이렇게 했네. 그죠? 뭐를요? 동작만 하시면 돼요. face print, 그죠? 얼굴에 갖다 붙인 프린트를,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during, 진행 중인 일은 봤더니 the protest, 그 항의 하나의 데모, 그죠? 진행 중인 일은 during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영어는요, 54개의 전치사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은 동사다 이거예요. 이게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많이 쓰인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Aero English는 이 중에서도 줄여서 37개의 대표 동사만 알면 웬만한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말도 알고 보면요, 동사 하나로 여러 말을 커버하잖아요. 그죠? 영어가 그래요. 이 37개의 동사, 이 37개의 동사를 알면 여러분 그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전치사혁명, 두 번째 또 이어서 쓴 책이 동사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또 독자들 많은 분들에게 영어를 쉽게 어떤 단어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던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동사와 정치사가 이제 결합돼요. 이것들 공부했으니까 또 이제 요것들 가지고서 다양하게 아니 전치사 54개, 37개 동사만 알고 요걸 갖다 버무려 가지고 또 딴 것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들이 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와 전치사를 결합해서 말을 만든 걸 가지고 우리는 문법에서 수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배웠지요. 뭔지도 몰라요. 또 외워야 된다 그랬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연결해요. 이제 다양하게 연결해 주는 거. 그죠? 그 연결해 주는 말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뭐 관계사, 접속사, 뭐 명사절 이런 말들이 결국 알고 보면 그냥 연결해 주는 말들이에요. 그 연결해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익혀줘야 된다고. 결국 알고 보면 말이 늘어나는 순서대로 사실은 단어를 익혀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겠죠. 가장 원소스는 뭡니까? 주인공에서부터 쭉 나아오며 움직이는 순서,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늘어놓을 때 말을 연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전치사. 그리고 주인공 다음에 나오는 엔진에 해당하는 그 파워가 동사.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 전치사가 합쳐서 말을 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연결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 가라.
요 연결을 통해 가지고 그죠? 요게 요 관계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한 50개 정도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50개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얘하고 얘 넘어가면 이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죠?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는 또 자잘구리한 다 집어넣어서 제가요. 이게 그리고 뭔가 하면 뭐 내용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명사, 형용사를 갖다가 공부하면 이제 전체가 한 2,500개 정도 기본 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30개씩 외우시면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 하루에 뭔가 이거 뭐 10개씩만 외워도 250일. 하루에 뭐 10개씩만 외우면 250일. 1년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이미 전부 다 익숙해지고 나면 뭐 몇 개월 만에 이 정도 단어는 다 외우지. 사실은 뭔가 이런 핵심적인 걸 먼저 해야 영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2,500개라고 정도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사실 뭐 1,000개 안쪽으로만이라도 이런 기본 명사, 형용사들이 또 동사들이 바로바로 입에서 적시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말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급스럽게 더해가면 되죠. 원어민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해보고 말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만들면요. 원어민들이 딱 들으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 수준 딱 간파돼요. 견적 나오죠. 감이 나와요. 그럼 거기 맞춰서 그 사람들 대화를 해온다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아, 눈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가봅시다. 나는 우물로부터 물을 기른다. 물을 길어요? 말이 어려워? 근데 뭔가 하면 동사 전치사의 결합이면 다 해결돼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만듭니다. 주인공 나오고 동작 나오고 대상 나오고 전치사가 바로 기능으로 따라 나오면 된다 그랬죠. 얘가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그죠? 자, 가봅시다. 주인공 나와. 자, 끌어당겼어. 그럼 물 나와. 끌어당기니까 나와야 되니까 전치사 from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출발지가 바로 우물이다. A well.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전치사와 동사와 전치사만 결합하면 말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물을 긴다가 아니고 끌어내는 거죠. 출발지가 나오고. 예전에 이런 문장을 만나면 항상 끊어읽기를 했다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요. 우물로부터 물을 긴다. 아니. 이 draw 끌어내니까 물이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바로 뭡니까? 그냥 쭉 이어져야 돼요. I draw water from a well.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굳이 끊는다면 난 여기서 끊고 싶어요. 끌어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from은 자동이라는 얘기죠. 예, 이 순서가. 그래서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 동작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치사가 따라 붙고 그리고 그것을 수거를 만들기도 한다.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낸다. 주로 이렇게 그죠? 딱딱 동사와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세트를 만든다고 해서 뭐 수거, 구동사 근데 저 이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다양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순서를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있으면 뭐 and that. 예, 연결하라 그랬죠. 그죠? 이런 연결이 되는 말들. 그런 말들 가지고 쭉 나아가면서 이제 뭡니까? 관계사로 말이 빠지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하나 샘플 한번 가볼까요? 예, 이런 하나 써 있는 것들. 앞에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 일꾼들은 수천 마리의 벌들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꿀을 모은다. 이런 말 필요 없고 일단 주인공부터 나와야겠죠. 일꾼들이 쭉쭉쭉 나가다가 또 필요한 동작 대상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전치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말 더 빠져나가고 싶으면 연결어로 관계사 써서 또 가면 되고 이런 연결어. 자, 전치사, 동작, 동사 전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연결어. 이 정도 이 순서대로 말을 익혀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 모읍니다. 꿀을요. 그죠? 모으니까 나와야 되죠. from. 출발지가 박스들. 박스들 얘기 좀 더 해볼까? 연결어. 그것들이, 그죠? which 포함하고 있다. 수천 마리의 뭡니까? thousands of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벌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전치사를 먼저 익히고 동사를 익혀. 동사를 익히니까 동사 전치사가 말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어 같은 것들. 명사에서 말을 더 말하고 싶니? 더 말을 연결하고 싶니? 그럼 관계사 쓰면 돼. 사물일 때는 which. 이렇게 이런 것부터 말을 익혀주면 이제 나머지들은 단어만 알면 말을 만드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단어 외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명사를 익히고 동사를 익히고 형용사를 익히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진다고. 왜? 그것만 알면 다 퍼즐이 만들어져 가니까. 이렇게 해야 재밌지. 열심히 외우는데 한마디도 못해. 만들지도 못해. 이건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할 때 쫙쫙쫙 만들어가는 느낌이 딱 드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죠. 자, 바로 집어넣어 볼까요? 순서대로 쭉 나아갑니다. 주인공, 그죠?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 collect 모았어요. 대상, 꿀을요. 꿀이 나와야지 모았으니까 쭉 땡겨내는 거니까 from. 출발지가 바로 뭡니까? boxes. 박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것들이 뭡니까? 포함하고 있다. contain. 그죠? thousands, 수천 마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벌이더라. 아이고, 수천 마리 그린다고 고생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야지 뭐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죠? 자, workers collect the honey from boxes which contain thousands of bees. 바로 전치사, 그다음 동사, 그죠? 그 다음에 연결어. 자, 여러분에게 핵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 순서대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죠. 자, 끌어당기니까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또 말이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또 이미지로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예. 54개의 전치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능인 연결어를 공부하면 된다. 사실은 이 순서들이 알고 보면 말이 만들어지는 순서였어요. 말이 만들어지고 영어가 말이 만들어지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갈 때 중요한 것들부터 순서대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부터 끝내고 나면 이것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54개, 37개 또 합쳐보고 또 연결을 또 뭐 하나 50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100몇 개도 안 되네. 그 몇 개를 딱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단어들을 익혀주면 쫙 영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단어들 2,500개 정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 명사나 형사들을 딱 익혀주면 이제 말이 끝난다는 거. 어떻습니까? 요 개수 한번 표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느낌이 딱 왔습니까? 54개, 37개, 50개. 별거 아니다. 그죠? 이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딱딱 만들어졌죠? 말만 통하면 되는데, 영어 단어를 하나도 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 왕초보의 그 마음을 보고 또 제가 또 이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단어를 아는데도 말도 못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체질 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 에로 방식으로, 원어민 방식으로.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막 머리를 쥐어짜듯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